또다시 중화반응 문제 푸는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림은 수산나트륨 수용액과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하는데 부피비를 달리하여 반응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액에 존재하는 수산화 음이온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그리고 실험 1에 사용한 수산나트륨의 농도는 0.1몰이래요. 이거는 언제 뭐 사용하겠죠. 자, 바로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이 중화반응 관련된 그래프는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상의 꺾인 부분이 중화점이 됩니다. 즉, 중화반응에서 즉 그래프상의 어느 부분, 이 꺾인 부분 있죠? 꺾인 부분이 중화점이에요. 중화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의 대부분이라 봐도 사실 문제 푸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화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곧바로 중화점을 찾을 수 있어요. 즉, 이 꺾인 부분이 여기죠? 즉, 40, 20일 때가 중화점이 맞아요. 근데 얘가 왜 중화점인지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게 혼합용액을 보면 다 60이죠? 다 더하면 60 나오잖아요. 60 더하기 0, 50 더하기 0, 뭐 얘도 60, 얘도 다 60이죠? 다 전부 다 더하면 다 60이 나와요. 그리고 이 그래프상을 보게 되면은 이때는 수산화 음이온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이게 왜 없을까요? 수산화 음이온이 다 반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우리가 수소이온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두 구간은, 즉 수소이온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네요. 좀 잘 보이는 거 할게요. 즉 수소이온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남아있는 거. 그렇죠? 다 60이니까 혼합용액이. 근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이 구간은 실제 수산화 음이온이 등장하잖아요. 이 얘기는 수산화 음이온이 다 사용되지 못하고 남았다는 얘기죠. 즉 이 구간은 수산화 음이온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수산화 음이온이 다 사용된 거고, 그리고 수소이온이 남은 거고, 이 구간은 수소이온은 다 사용되고 수산화 음이온이 남은 그 상태, 그 상황입니다. 그때 이 중간에는 뭐가 있겠어요? 수소이온도 안 남아있고 수산화음이온도 안 남아있는, 즉 둘 다 최대치로 반응한 그 지점이 존재하겠죠. 우리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음이온이 최대한 많이 반응한 지점은 중화점이라고 했었잖아요. 최대한 많이 반응한 지점, 그렇죠? 중화 반응이 최대로 일어난 지점, 줄여서 중화점, 이렇게 공부했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 40, 29가 여기 이 지점이 중화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뭐 판단할 수도 있고, 조금 뭐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뭐 꺾인 부분이 중화점이라고 판단해도 되고,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선생님이 중화점 판단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죠. 어떤 선과 염기가 있을 때 나는 이거를 또 다른 어떤 염기와 산 가지고 가해주는 이런 상황을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즉 얘가 산이 준비되었다면은 우리는 여기다 염기를 가하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염기가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산을 가해주는 이런 시츄에이션, 즉 상황을 떠올리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철저하게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실험 1과 실험 2, 즉 두 가지 실험을 했다는 얘기죠. 종류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실험 1, 그 다음에 실험 2, 이렇게 설정해 놓고 비커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요. 이렇게 됐죠? 이것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꾸며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꾸며봅시다. 지금 실험 1에서는 어때요? 실험 1이나 실험 2나 공통적인 거는 염산은 40이죠. 그렇죠? 염산, 내 염산에다가 수산화트륨 가해주는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염산에다가 수산화트륨 가해주는 상황이죠. 즉 얘는 양이 얼마예요? 염산 실험 1이건 2건 둘 다 40ml죠. 얘도 준비된 게 40ml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수소이온, 이 안에 있는 수소이온은 모두 물로 만들기 위한,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은 완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산화 나트륨의 양이 둘 다 몇이란 얘기예요? 20ml란 얘기예요. 잘 따라왔나요? 그리고 이때 요걸 이용하는 거죠. 이때 가해준 수산화 나트륨의 농도는 실험 1에서는 얼마라고? 0.1
몰농도라고 지금 제시가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이 정도 정보 가지고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 중화점 이후에 수산화 음이온의 이 기울기가 있죠. 즉 실험 1이 실험 2보다 2배 더 급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기울기가 2배 더 급하다는 얘기는 물속에서 증가하는 수산화 음이온의 수가 2배 더 빨리 증가한다는 얘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물속에 남아있는 수산화 음이온의 그 수가 2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뭐 같은 표현인가요? 좀 알아들었나 모르겠네요. 또는 정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요 지점을 보면 되겠죠. 지금 요 지점을 쳐다보면 됩니다. 요 지점에 뭐만 있어요? 수산화 나트륨만 있잖아요. 수산화 나트륨만 있는 상황에서 실험 2보다 실험 1이 약 2배만큼 2배 있죠? 2배. 2배죠? 2배. 그렇죠? 즉 같은 양이 있는데 부피가 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 음이온의 수가 2배 많다는 얘기는 당연히 농도가 2배 더 크다는 얘기예요. 즉 실험 1은 실험 2보다 즉 수산화 나트륨이 농도가 더 2배 더 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험 1이 0.1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실험 2에 사용된 수산화 나트륨의 농도는 이거의 절반인 0.05 몰농도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야? 중화반응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중화반응 공식 어떻게 됐어요? NMV는 N-M-V- 기억나시죠?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수소이온의 몰수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가 되겠죠?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실험 1부터 해볼까요? 실험 1. HCl, 즉 일가산이죠? 일가산. 실험 1 해볼게요. 실험 1. 여기 밑에다는 실험 2로 하면 되겠죠? 실험 1. 자, 염산은 일가산이죠? 그 다음에 농도는 모르죠? 지금 모릅니다. 실험 1이라 할게요. 실험 1. 그 다음에 부피는 40이 준비되어 있죠? 40이죠? 등호.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은 일가염기죠? 농도는 0.1이라고 주어졌었죠. 됐죠? 그때 필요한 부피가 얼마예요? 들어간 부피가 20ml죠. 계산해보면 몇 나옵니까? 요거에. 네, 요게 2죠? 40분의 2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0.05가 되겠죠? 그렇죠? 맞게 한 거죠. 그쵸? 40분의 1 맞나? 맞죠? 40분의 2. 그쵸? 2분의 0.5. 그 다음에 실험2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험2는? 실험2도 마찬가지로 산은 똑같이 일가산이고, 이때 농도 모르는 거죠? 농도 모르니까 이번에 2라고 할게요. 2. 그리고 부피는 몇이에요? 40이죠, 여전히?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수산화나트륨이 일가염기는 맞는데, 이때 들어간 수산화나트륨의 농도가 0.05죠? 0.05 몰 농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들어간 거는 20으로 동일했었죠. 계산해보면 몇이에요? 이게 0.5, 1이죠? 1. 40분의 1이니까 이때 계산한 농도는 0.025가 되겠다. 여기 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몰 농도 이렇게 기호해주면 되겠죠? 단위를 매기면 되겠죠? 그렇죠? 결론만 얘기하면은 정리해보면은 실험 1에 사용된 염산은 농도가 0.05몰 농도고 실험 2에서는 0.025몰 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 실험 2에서 염산 수용의 농도는 0.025몰 농도이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점에서 최고 온도는 실험 1이 실험 2보다 높다. 우리가 중화점에서 최고 온도를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이때 발생한 중화열을 따져야겠죠? 발생한 중화열. 그렇죠? 근데 이 발생한 중화열은 뭐와 관련 있어요? 반응한 수소이온의 수 또는 수산화 음이온의 수하고 비례하죠? 그렇죠?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니은도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만 구하면 해결됩니다. 실험 중화점이니까 당연히 이 시점을 말하겠죠? 실험 1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험 1은
여기 우리가 둘 중에 즉 수소 이온의 몰수 또는 수산화 음이온 몰수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미 써 있는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 한번 계산해 봅시다.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NOH-는 실험 1에서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어차피 이거는 일가산이니까 앞에다가 가수를 1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유명 뭐 무실하지만 그렇죠? 뭐 소주나 만화지만은 1 그렇죠? 한 개 나오니까 무슨 얘기냐? 수나트륨 녹이면은 나트륨이온 하나랑 수산화음이온 하나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얘 하나 놓으면은 여기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음이온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사실 유명 무실하기 때문에 뭐 써줄 필요 없지만은 한번 써줍시다. 됐죠? 그리고 농도는 0.1이죠. 그리고 부피는 20이죠. 그럼 계산해보면 몇 개예요? 두 개. 그냥 2몰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두 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죠. 어차피 상대적으로 구할 거니까 상대적 비례 구할 거기 때문에 단위를 우리가 굳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위만 이체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실험 2의 수산화 음이온의 모의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가수는 1이 있고 농도는 0.05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피는 20이니까 몇이 되겠어요? 얘는 계산해보면은 얘도 1이죠? 한 개죠? 몇 대 몇입니까? 반응한 개수는 2대 1이 됩니다. 2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한 중화열도 얘가 실험 1이 2배 더 많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혼합용의 부피는 똑같이 60이기 때문에 즉 발생한 열이 2배인데 대피는 양은 똑같이 60ml 같으니까 온도는 실험 1이 더 높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뭐 사실 뭐 농도가 2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가 2배가 되겠네요. 약간 좀 뻘짓 같은 거 한 것 같은 느낌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실험 1에서 염산 수용의 농도와 실험 2의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는 같다. 실험 1에서 염산의 농도는 몇이었어요? 0.05였죠? 구했었죠? 그 다음에 실험 2에서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는 요거죠? 둘이 같네요. 둘이 같죠? 같기 때문에 디귿도 맞게 되겠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좀 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 좀 말이 버벅거리고 하긴 하는데, 좀 핵심만 잘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납시다.